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파이썬이 눈에 이제 익어지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지요. 회로가 세 개인 회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가 이렇게 메쉬가 세 개인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뭐 해석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메쉬 해석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메쉬가 세 개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역시 각 메쉬마다 번호를 이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역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I1으로 붙이고요. 또 두 번째 여기를 뭐 그냥 임의로 여기를 메쉬 2라고 해서 여기를 또 I2라고 명명을 하고 또 세 번째 메쉬를 이렇게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붙이면서 여기를 I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메쉬 세 개에 대해서 각각의 뭐라 그럴까요? 히리흡시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메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은 R2와 그쵸? 그다음에 R3로 가는 우리 전압 강화 법칙이 있고 R2와 R4네요. 네. R4로 적용된 게 있고 요 두 번째 메쉬에서는 R4와 그쵸? R4와 여기가 R5인가요? 네. 그럼 R5 그다음에 R6로 가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는요. 세 번째 메쉬에서는 R1과 그다음에 R3와 그리고 R6와 그리고 또 여기까지 쭉 내려가서 전압은 V 이렇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압 강화의 법칙을 각각 우리가 또 역시 KVL이라고 해서 전압 강화의 법칙의 모든 전압 강화량의 썸메이션이 0이다. 이런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KVL이라고 우리가 키르요프 전압 강화 법칙이라고 한다고 할 때 전압 상승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강화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거 항상 우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2는 무조건 패시브 소재니까 강하죠. 강하니까 뭡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R2에서의 전압 강화량은 이와 같이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R4는 역시 저항 소재니까 강화가 일어나니까 역시 플러스이죠. 플러스이지만 전류의 방향으로 봤을 땐 I1과 I2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1과 I2가 이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또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R3에서 여기 틀렸습니다. R2, R4, R3네요. 여기가 R3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R3에서는 어떻게 엇갈립니까? I1과 I3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1과 I3가 엇갈리면서 잠깐 여기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3와 I1과 I3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I1과 I3가 여기서 엇갈리죠. 여기서 엇갈리니까 여기서는 I1, I3가 되고 R3의 전압 강화량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는 전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고 0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루프가 이제 끝났습니다. 1번 루프가 됐고요. 자, 2번 루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루프는 R4, R5, R6로 가는데 R4는 I1과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4는 무조건 저항 소재니까 강화가 일어나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I2를 기준으로 I1이 엇갈렸으니까 I2를 기준으로 I1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I1이 엇갈리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R6는 지금 I2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R5죠. R5는 R2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이것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쭈루룩 내려가서 R6에서는 또 I3랑 엇갈리죠. I3랑 엇갈리는데 여기가 R6가 되니까 R6에
I3가 엇갈리는 거니까 I2는 I3랑 또 엇갈려서 역시 전압 강화량은 0 이렇게 표시해서 두 번째 루프에 KVL을 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루프도 보겠습니다. R1, R3, R6, V로 표시되는 요 루프에 걸리는 모든 숫자들의 전압 강화량을 보게 되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를 쭉 넘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라니까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네. 기호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R1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I3밖에 없으니까, 네, R1에 I3가 되고요. R3는 I1과 I3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3를 기준으로 I1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R3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R6에서는요, I2랑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3 입장에서 I2랑 엇갈리고 있고 R6 이렇게 되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압 V까지 있으니까 여기서는 V는 상승이가 마이너스 V 이렇게 돼서 3번 루프의 K 3개에 대한 KVL을 일단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먼저 KVL을 잘 세운다. 뭐를 보고, 네, 각 루프의 메쉬에 대해서 시계 방향의 루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계 방향에 걸린 소자들의 전압 강화들을 쭉 써보고, 그 다음에 부호를 따져보고요. 부호를 따져서 강하면 플러스, 상승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따지고, 그 다음에 뭐를 따진다고요? 전류가 단일이면 그 해당되는 전류만 쓰고, 엇갈리면은 엇갈리는 쪽을 기준에 대해서는 플러스 쓰고 엇갈리는 거를 마이너스로 써주시는 것을 따져서 각 메시별로 이렇게 세 식을 써주게 되면은 세 개의 KVL을 기계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얘네들을 미지수의 벡터, 네, 이쪽을 전류.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네, 전류를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메쉬에서는 전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쉬에서는 뭐라고요? 전압원이 주어지고, 그쵸? 전압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내가 전류 벡터를 구하는구나.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R 벡터가 되겠죠. R 벡터가, R 행렬이 되겠죠. R 행렬이 앞에 오는구나. 그럼 이쪽은 뭐가 되죠? 네, 메쉬니까.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압 벡터가 오는구나. 이거를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전압 벡터, 이런 형태로 쓰는구나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류들로 미지수들이 I1, I2, I3가 돼야 되겠죠. I1, I2, I3로 모두 I1, I2, I3로. 그쵸? 이게 I1, I2, I3로 여기가 I1, 여기가 I2, 여기가 I3의 벡터로 3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전부 I1, I2, 그렇죠. I3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저희 오른쪽 상수항은 전부 뭐예요? 전압 상수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얘는 보낼 거 없고 얘는 이걸 V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으로 보내서 전부 00 V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R1, R2, R3 이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지만 I1 입장에서 쭉 첫 번째 항을 정리해 주니까 상수들 정리해 주고 I2 입장에서 정리해 주면 또 잘 빼내고 I3 입장에서 또 정리해 주고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I1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고 I2 입장에서 살살 정리해보고 I3 입장에서 또 정리해보고 세 번째 식도 I1 입장에서 또 정리해보고 순서대로 I2도 또 정리해보고 I3도 정리해보고 네, 2단계는 바로 I 벡터 기준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3단계는 뭔가요? 네, 3단계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3x3의 역행렬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얘를, 네, R11, R1221, R31, 네, 뭡니까? 1, 2, 네, R22, 네, R32, 네, 여기는 뭐가 되죠?
R1, 3, R2, 3, R3, 3.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머릿속에 얘를 3x3의 역행열로 얘네들을 표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이것을 파이썬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쵸. 플러스 코드를 여기다 클릭을 하고 플러스 코드를 눌러주면 새로운 셀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 다음에 얘를 좀 끌어내리고, 사실은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짤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좀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R11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11, R12, 여기가 R13를 이게 확장이 돼야 되겠네요. R13, 그쵸? 그럼 여기는 R2, 3 이렇게 확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R2, 3. 네.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여기다 콤마를 넣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대괄호를 치고 R31, R32, 네, R33, 네, 대괄호 치고, 네, 끝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R12, R21, R23, 이렇게 쭉쭉 하고, 3x3 앰피어레이로 생성한 것까지 이렇게 주성문도 수정을 해줘서, 얘네들이 3x3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R11이 얼마입니까? R2, 3,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R11은 R2 바꿔주면 되겠죠. R2, R3, 그쵸? 네. 그 다음에 뭡니까? R4.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R12는요, 마이너스 R4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R4로 바꿔주고, 여기는요, R13는 지금 없으니까 또 추가를 해가지고, R13는, 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R3네요. 또 이게 점점 길어지니까 얘도 역시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한 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델 키를 누르고 여기도 세미콜론을 넣고 델 키를 누르고 네 이렇게 바꿔주면은 R1은 네 R2, R3, R4 그쵸? R12는 마이너스 R4 R13는 마이너스 R3 잘 됐죠? 그 다음에 R2와는요 R2와는 마이너스 R4 아닙니까? 뭐 여기가 마이너스 R4가 되고, R22는, 네, R22는 R2, R4, R6네요. R2, R4, 네, R6,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23는요, 마이너스 R6 아닙니까? 그러니까 R23는 마이너스 R6.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이걸 금방금방 하냐 그러는데, 자꾸 하다 보면, 네,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무슨 신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네. 제가 너무 또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R33, 네. R2 그냥 보고 여러분이 차분하게 정신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요거의 수식대로 요거와 요거랑 잘 매칭을 해가면서 제가 그대로 입력한 것입니다. 입력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제대로 입력이 됐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거 이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R2, 3까지 잘 갖고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 마이너스 또 넣고 그쵸? 마이너스 R6, R1, R3, R2 여기 R1이네요. 입력 오류가 많습니다. 저도 네 R1, R3, R6 네 다시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거 수치 해석적으로는 오류가 나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 3, 4 네, 2, 3, 4 맞고요.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 3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맞고요. 플러스 2, 4, 6 플러스 2, 4, 6 맞고요. 마이너스 6, 네, 마이너스 6 맞죠? 마이너스 R3, 마이너스 R3, 마이너스 R6, 마이너스 R6. 그 다음에 136, 136 정확히 맞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1, 1, 1, 2, 1, 3, 2, 1, 2, 2, 2, 3, 3, 1, 3. 네, 틀렸지 않습니까? 네, 2, 3 하면 이게 바로 3, 2. 네, 이것도 역시 확인을 하길 잘했습니다. 3, 1, 3, 2, 3, 3. 이게 이런 식으로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제대로 실행이 안 됐을 때 오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다 다시 할 수도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단계적으로 자꾸 확인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쭉 짜놓고 실행해 보면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확장해 나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좋고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잘 짜고 좀 건성건성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컴퓨터고 컴퓨터라는 거는 약간의 실수도 허용을 안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컴퓨터랑 좀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럴까요? 뭐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시대가 왔고 제가 어제 그 특강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기계랑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건성건성하고 실수하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계에 질 수밖에 없어요. 기계는 워낙 정확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역시 기계와의 경쟁에서 우리 지지 않으려면은 네 자꾸 우리도 치밀해지고 그 다음에 빨라야 되고 행동이나 요령이 그러면서도 자꾸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한 번씩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첫 번째 요 회로 메쉬가 3개인 회로에 3x3를 우리가 잘 수식으로 KVL 수식에 맞게끔 잘 정리된 것을 잘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11번을 고쳐야 되겠죠. E1, E2, E3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E1이 뭐죠? 0이죠. E1이 0 없는 거죠. 그러니까 E1이 없고 네. 여기도 E2도 없는 거니까 뭐 여기를 0으로 놓고요. 네. 그다음에 00 그다음에 여기가 E3를 뭐로 할까요? 네, V로 할까요? 네. 이렇게 E3는 V로 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V를 일반화를 시키고 그러면 여긴 E1, E2로 놓는 게 좋겠네요. 조금 더 일반화 시킨다고 하면은 여기를 콤마 네, E3 이렇게 역시 3x1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주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완성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이대로 하면 오류가 나니까 값을 실질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번호가 이 번호랑 맞나요?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맞는지를 조금 이걸 작게 해가지고 번호가 제대로 맞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회로하고 요 회로하고 실질적으로 등가적으로 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네, 이 정도면 뭐 거의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딱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번호를 제대로 붙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가적으로 같은 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확인해 보고 마이너스 플러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가 여기가 10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는 맞고, 여기서부터 R1 아닙니까? 여기가, R1이군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R2와 R3로 갈라졌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R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R3로 된 것입니다. 이게 90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쵸? R2와 R3로 갈라졌죠. 2, 3의 연결 지점을 R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 3의 연결 지점을 R4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R2와 R4가 만나는 부분에서 R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R5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R6는 R4와 V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R4와 V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R6가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그쵸. 여기가 R6. 네. 그런 식으로 넘버링을 했을 때 결국은 등가적으로 이 회로랑 이 회로는 같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수식화하는 거니까 R1은 1, R2는 번호대로 붙이겠습니다. 3, R3는 2, R4는 그쵸. 4, 그 다음에 R5는 1, R6는 5, 요것만 딱 남지 않습니까? 요 값들을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R1이 얼마입니까? 1이죠. 바뀐 거니까 1로 바꾸고, R2는 3, R3는 2.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오류, 잘못해서 오류가 나면 계산이 원화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나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1, 3, 2, 4, 1, 6, 1, 3, 2, 4, 1, 5 역시 5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실수가 없도록 1, 3, 2, 4, 1, 5, 1, 2, 3, 4, 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류가 안 나도록 정확하게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뭐 세미콜론도 이게 오타가 날 수도 있어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뭐 콜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거니까 그것도 오타가 나도록 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R1, R2, R3, R4, R5, R6가 제대로 입력됐구나. 그 다음에 V가 10이니까요. V 10은 어디다 입력하면 됩니까? 여기가 V가 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V 대신에 뭐 10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직접 저는 10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00, 10으로 잘 넣고, 그러면 앰피어레이 잘 생성됐고 프린트 찍어보고, 역행렬은 이제 3x3지만 당연히 그냥 계산이 될 것이고, 행렬 곱을 했고, 그러면 i를 전부 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어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R4, 여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는 거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쪽이니까 여기서는 I2에서 I1을 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2에서 I1을 빼주는 것은 프린트 I2가 얼마입니까? 3 아닙니까? 3에서 I1, 2를 빼주는 거니까 2가 되겠고 1.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3에서 2를 빼주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우고 결과를 쭉 돌려보면은 정답은 1, 2.25, 7.25. 1 제대로 나오는 건 맞습니까? 이건 다른 거죠. 여기죠. 0.8. 이게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제 블로그가 틀렸네요. 두 번째 루프가 4, 5, 6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4, 5, 6이 맞죠. 4, 그 다음에 그쵸. 여기가 5, 6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2 입장에선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쵸. 여기가 R4 4가 돼야 되고 여기가 5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블로그대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투투가 2, 4,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4, 6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4, 5, 6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2, 4, 6이 아니라 4로 바꾸고, 네, 그래서 5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정확하게 수치가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네, 아직도 또 블로그를 보니까 문제는 10인데 제 블로그에서는 또 5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5로 한 결과를 바꿔보죠. 그랬을 때 얘랑 같으니까 어차피 이건 비례적인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10 대신에 5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로 이렇게 바꾸면 결과가 일단 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이번에는 0.8 네, 1.07 네. 0.263 같았고,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뭐가 틀렸죠? 0.253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가 I1, I2, I3니까 우리가 벡터로는 0번, 1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번에서 0번을 빼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은 I3, I4에, R4에 흐르는 전류도 제대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되면 0.263, 정확하게 253, 네,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263, 253. 네, 어디서 또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0.49, 1.07, 네, 맞지 않습니까? 0.80, 0.7, 1.707, 1.499, 그 다음에 0. I는 0.263. 네, 요게 또 틀렸습니다. 253이 아니라 263. 이건 정확하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